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한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Microscopic Accelerating Foundational Models through Outlier Aware Microscaling Quantization입니다. 본 논문은 25년도 이스카학회에 게재된 논문이며 사이테이션은 8회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저자는 LLM과 VLM을 포함한 최근의 AI의 발전이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빌리온 스케일의 파라미터를 활용해 다양한 태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요구되는 메모리와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양자화와 같은 모델 경량화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화는 모델 파라미터를 로우 프리시전으로 표현하여 모델 사이즈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기존의 DNN과 달리 LLM은 이 아웃라이어 특성으로 인해 양자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라이어가 존재하게 되면 양자화 범위가 크게 왜곡되어 성능 저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전 LLM 양자화 연구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A그룹은 이 아웃라이어의 인라이어보다 더 높은 프리시전을 할당하는 방법이고, B그룹은 아웃라이어에 대해 다른 데이터 형식이나 스케일링 요소를 사용하여 이 아웃라이어의 동일한 프리시전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A그룹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낮은 압축률과 비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그리고 얼라인되지 않은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추론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B그룹은 높은 압축률과 복잡한 메모리 액세스를 완화하지만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성능 저하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는 이 모델 성능을 위해 아웃라이어의 하이 프리시전을 할당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 테이블 1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스코픽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본 논문은 아웃라이어 어웨어 양자와 프루닝을 통합한 PTQ 프레임워크인 마이크로스코픽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프루닝을 통해 얼라인드 메모리와 동시에 아웃라이어의 높은 프리시전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하이 프리시전 연산을 함께 고려한 멀티 프리시전 B와 얼라인드 연산을 위한 네트워크 온칩 NOC를 제시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픽은 LLM과 VLM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하드웨어 코어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약 2.36비트의 이펙티브 비트 위스로 소타크의 양자화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펙티브 비트 위스는 예를 들어 2비트로 양자화된 웨이트가 있을 때 이 2비트로 양자된 웨이트를 제외하고 스케일링 팩터와 같은 메타데이터의 비트까지 모두 고려한 비트 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리브 대비 2배의 탑스 퍼 밀리미터 제곱을 달성하고 엔트 어댑티브 플로트 대비 35%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피규어 1은 뒤에서 설명드릴 마이크로스코픽의 프레임워크이며 테이블 위에서는 어, 탑스 퍼 밀리미터 제곱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뒤에 실험 결과에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스케일링 양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케일링 양자화는 이제 텐서나 벡터보다 더 세밀한 블록 단위로 그래뉴러리티를 설정하여 우수한 양자화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공통지수를 스케일 팩터로 사용하여 간단한 시프트 연산으로 스케일링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피규어 2를 보게 되시면 먼저 블록에서 맥스 값의 익스포넨셜을 찾아서 이제 해당 값으로 나머지 데이터도 얼라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마이크로 스케일링은 액티베이션 양자화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스무딩 및 프루닝을 위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스코픽은 웨이트에 대해서 피규어 3처럼 마이크로 스케일링을 투 스테이지로 적용하여 아웃라이어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프로포스드 메서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설명드린 A그룹에 속하는 고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고보는 A그룹 특징에 맞게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풀 프리시전으로 유지하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언얼라인드된 메모리 구조로 추가적인 메모리 액세스를 초래해 추론 시간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하며 복잡한 PE가 필요하게 됩니다. 피규어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웃라이어는 따로 인덱스와 함께 저장하게 되고 이 정렬되지 않은 메모리 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룹은
인라이어 그룹은 이제 8개의 32비트의 센트로이즈의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액티베이션과 연산 시에 인라이어 그룹 따로 아웃라이어 그룹 따로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고부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B그룹의 올리브입니다. 어, 올리브는 아웃라이어 페어가 굉장히 적음을 근거로 주변 데이터를 이제 아웃라이어를 표현하는데 희생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아웃라이어 페어가 적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웃라이어 주변에 또 바로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피규어 5를 보시면 아웃라이어 바로 옆에 데이터들을 희생하여 이제 큰 값으로 스케일한 아웃라이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규어 6에서 이러한 희생 전략은 이제 버트 레벨에서는 유효했지만 최신 모델들에서는 근처 값에도 이 유효한 데이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래프는 올리브가 웨이트 올리 4비트 양자화 했을 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2비트 웨이트 올리 양자화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에서는 이제 3 시그마 룰을 활용하여 아웃라이어를 식별하며 이를 위해 웨이트를 이제 정규 분포로 변환한 뒤 이제 3 시그마 밖의 영역을 아웃라이어로 간주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스코픽도 마찬가지로 3 시그마 룰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식은 정규 분포식이며 이제 여기서 표준 편차가 시그마에 해당합니다. 이제 피규어 7을 보게 되시면 이제 데이터의 약 바깥쪽에 0.3%가 이제 아웃라이어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올리브는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지만 이제 심각한 정확도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스코픽은 이 아웃라이어를 높은 프리시전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드웨어를 고려하는 설계를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포저드 메서드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스코픽의 양자와 플로우로 이제 인라이어는 2비트로 양자화하고 아웃라이어는 4비트로 양자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입력은 웨이트 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 해시안 인버스 매트릭스, 로우 블록, 매크로 블록, 마이크로 블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이 양자화된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고, 참고로 이 기법들은 이 알고리즘은 웨이트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퍼뮤테이션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비트 양자화 공간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4비트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 프루닝된 공간에 아웃라이어에 LSB 2비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아래 피규어 1에서처럼 이 아웃라이어와 아웃라이어 LSB가 어디 있는지를 저장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과 해시안 인버스 매트릭스는 프루닝 적용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해시안을 통해서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한다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플로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웨이트 텐서를 로우 블록 단위로 나누고 각 로우 블록에서 로우를 하나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로우를 이제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 개수가 128개입니다. 이제 피규어 8은 이제 예시로 4096 바이 4096 웨이트 텐서가 있을 때 이제 128개의 로우식 로우 블록을 자르고 이제 하나의 로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매크로 블록은 8 바이 16의 구조로 돼 있고 여기서 이 데이터 8개짜리 하나의 블록을 마이크로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마이크로 블록으로 매크로 블록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 양자화 방법들은 모두 이 8 x 16, 즉 128개의 데이터인 매크로 블록, 그리고 8개의 데이터 단위인 마이크로 블록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피규어 1에서 보면, 그림에서는 이제 전체 매크로 블록에서, 어, 전체 8 x 16 매크로 블록에서 3개의 마이크로 블록을 예시로 이제 양자화 가정을 예시로 들었는데, 어, 먼저 3 시그마 룰을 활용하여 인라이어 부분과 아웃라이어 부분을 구분하고 이 인라이어 부분에서 아까 저 마이크로 스케일 양자화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맥스 익스포넨셜 값으로 묶어서 그 1차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케일링 2비트 양자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스케일 팩터에 대해서 이 아웃라이어도 함께 같이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거의 모든 인라이어들의 스케일 팩터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 값이 너무 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8개짜리 마이크로 블록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우선 8개의 데이터를 가는 마이크로 블록에서 이제 아웃라이어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고 그 개수만큼 해시한 인버스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중요도가 낮은 데이터를 이제 같은 마이크로 블록 내부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자세한 프루닝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아웃라이어를 7비트의 스케일 팩터와 마이크로 X 스케일 1비트로 양자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림에서는 스케일 팩터가 실수 형태이고 2비트 양자된 값이 4, 6 이러는데 일단은 예시값인 것 같고 이제 실제는 여기서 2의 지수 형태의 스케일 팩터와 2비트 값이 인라이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팩터로 양자화된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화된 값에 대해서 FP4의 값으로 양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처럼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 값들의 FP4로 양자화된 아웃라이어 값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이크로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이 공통지수로 묶고 그 2비트 인티저, 2비트 인티저, MSB, LSB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비트의 아웃라이어 스케일 팩터가 있으면 이제 7비트를 2의 지수 형태로 해서 이제 스케일 팩터로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 1비트는 이 FP4로 양자화된 아웃라이어들의 공통지수 1비트 마이크로 X 스케일로 아웃라이어 스케일 팩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FP4를 두 개의 MSB 부분, LSB 부분의 인티저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제 기존 인라이어 연산기에서 동일한 동작으로 연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FP4 4비트를 이제 두 개의 2비트 인티저로 나타내는데 이 LSB 부분을 이제 프루닝한 빈 공간에 채워넣고 이제 해당 정보를 퍼뮤테이션 리스트에 저장해 놓습니다. 좀 예시를 들게 되면 이 0,2에서 0은 이제 이 아웃라이어의 인덱스고 이 아웃라이어 인덱스에서 이제 저희가 LSB 부분 2비트를 이 2라는 인덱스에 저장을 하겠다. 약간 이런 정보들을 이제 퍼뮤테이션 리스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로우 블록에 모든 로우의 양자화가 완료되면 나머지 양자화되지 않은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서 이 블록의 양자화 오류를 보상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제 위에서 양자화한 웨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논 아웃라이어 컨디션에서는 이제 평범한 시스톨릭 어레이처럼 어, 연산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제 각 P에서는 4비트 또는 두 개의 2비트 웨이트를 미리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와 I 액티베이션, I 액트 간의 곱 연산이 이제 멀티 프리시전 P에서 되고 이 I 액티베이션, I 액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이 컬럼의 누적 값은 I 어큐뮬레이트는 이제 위에서 다음 로우의 P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각 P는 파셜섬과 이 웨이트와 I 액티베이션의 곱으로 인한 파셜섬과 그 뒤에서 내려온 I 어큐뮬레이트 값을 더해서 이제 다음 로우로 값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컨디션이면 이제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P 로우를 계산할 때는 이전과 유사하게 웨이트 I 액트 연산을 하여 파셜섬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확인이 되면 로우의 파셜섬을 어 파셜섬 파셜섬인 리절트와 누적값 I 어큐뮬레이트를 리콘으로 오프로드합니다. 이후 리콘에서 해당 로우의 출력을 받은 후 리콘은 이제 FP 아웃라이어 부분 합계를 재정렬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P 로우에는 이 리콘에서의 출력이 입력되게 됩니다. 피규어 9를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연산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파셜섬과 아이 어큐뮬레이트 연산이 일어나서 다음 로우로 가고 이 다음 로우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어서 이제 해당 로우를 이제 리콘으로 보내게 됩니다.
리콘으로 보내서 이제 어큐뮬레이션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아웃라이어는 이 프루닝된 공간을 빌려서 이제 다른 컬럼에 LSB를 저장한 건데 이제 이게 기존의 I 어큐뮬레이트와 더하게 되면 이제 다른 컬럼의 P에 I 어큐뮬레이트에 더해지는 엉뚱한 연산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리콘을 넣어서 LSB의 파셜섬을 원래 아웃라이어가 있는 컬럼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 프리시전 P입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스펙은 웨이트 2 또는 4비트,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8비트로 이제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멀티 프리시전 P는 주변의 P를 그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병렬성 및 스루풋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단일 P에서 동일한 i액트를 공유하면서 두 개의 비트 또는 한 개의 4비트 웨이트와의 연산을 지원합니다. 이 멀티플리케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4비트 곱하기 2비트 연산기를 4개 활용하여 이제 각각의 파셜섬을 어, 활용하여 연산을 하는데 i액트의 MSB 부분, LSB 부분, 그리고 웨이트의 MSB 부분, LSB 부분 또는 이제 두 개의 웨이트니까 웨이트 두 개. 약간 이런 식으로 값을 나눠서 4비트 곱하기 2비트 연산기 4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식은 2비트 모드일 때 각각 두 개의 파셜섬 자릿수를 맞춰서 두 개의 파셜섬 자릿수를 맞춰서 콘캣한 뒤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마치 DSP 패킹처럼 앞에 4비트의 그 앞에 웨이트에 대한 리절트를 뒤에 4비트의 뒤에 웨이트에 대한 리절트를 콘캣해서 이제 어큐뮬레이트 부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제 어큐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이 PE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I accumulate에 대해서 MSB 부분과 LSB 부분을 나눠서 서로 이제 두 애더를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I accumulation 누적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비트 모드일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웨이트의 MSB 부분과 LSB 부분, 액티베이션의 MSB 부분과 LSB 부분을 연산하여 자릿수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처럼 더해주게 됩니다. 이 해당 값을 이제 어큐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I 어큐뮬레이트와 애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먹스를 통해서 어, 이 LSB 부분의 캐리를 MSB 부분의 애더로 넘기게 되는데 즉 이 4비트 애더 두 개를 리유즈하여 하나의 8비트 애더로 만드는 식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4비트 곱하기 2비트 연산도 이러한 리유즈 방식을 택해서 멀티 프리시전에 최적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 여부에 따라서 2비트 모드, 4비트 모드 상관없이 이 아웃라이어 프레젠트, 아웃라이어 시그널을 통해서 이 파셜 서밋 리절트와 아이 어큐뮬레이트를 컨캣해서 그 리콘, NOC의 일종인 리콘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리디스트리뷰션 앤 코디네이션 NOC, 즉 리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NOC는 P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의 복잡한 와이어링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타임 멀티플렉스드 특성을 갖는데 이는 리콘 유닛이 시간을 나누어 여러 P로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오프로 이 하드웨어 면적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로우가 리콘을 요청할 시에 컨텐션이 발생하여 일부행은 대기해야 됩니다. 이는 이제 레이턴시 저하로 이어지지만 논문은 이러한 충돌이 3% 미만임을 보여주며 단일 리콘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저자는 레이턴시가 중요한 경우 여러 리콘을 여러 리콘 유닛을 추가할 수 있음을 이제 언급하였습니다. 이 싱크 버퍼는 시스톨릭 어레이 특성상 서로 다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파셜 서밋 리절트가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버퍼가 가장 많이 할당됩니다. 이제 아마 P의 로우에서 아웃라이어가 존재하게 되면 해당 로우의 값들이 다 나올 때까지 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기에서 리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콘의 입력으로는 이제 컨캣된 파셜 서밋 리절트와 I 어큐뮬레이트를 받아서 어큐뮬레이션을 처리하게 됩니다. 리콘의 동작으로는 패스 스왑 멀지가 있는데 패스는
입력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출력으로 통과시키고 단순 경로 지정 및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합니다. 이 수압은 두 입력 데이터를 교차하여 출력하며 주로 아웃라이어를 수합하게 됩니다. 이 멀지는 두 아웃라이어의 하프 FP 파셜섬을 재구성하여 큐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리콘 동작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규어 13의 이제 예시에서 이 3번부터 보게 되면 이 아웃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로우에 아이 어큐뮬레이트와 파셜 서밀 리절트를 콘캣해서 이 리콘에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리콘은 이 그림처럼 퍼뮤테이션 리스트를 토대로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리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LSB 측의 이제 파셜 서밀 리절트 값이 이제 MSB 측의 원래 자리로 이동시켜서 이 파출섬이 이동시켜서 멀지하여 이 이 아웃라이어의 파출섬을 구하게 되고 이제 아이어 큐뮬레이터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멀지 연산을 보게 되면 아래 식과 같은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결국 이제 FP 익스포넨셜 1비트, 맨티사 2비트의 연산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점 맨티사 곱하기 iact의 연산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iact는 그대로 더해주고 이 MSB 부분의 파셜섬은 이제 1비트만 라이트 시프트하고 LSB 부분의 파셜섬은 2비트 라이트 시프트 한 후 이제 아이 어큐뮬레이터와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FP4로 아웃라이어를 저희가 저장을 하였는데 이 FP4의 연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리콘에서 좀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LSB 부분의 파셜섬을 이제 합치고 이러한 어큐뮬레이션 동작까지 리콘에서 처리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세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제 실험에 사용된 모델과 데이터셋을 설명드리면 LLM 모델에는 OPT, 라마2 3, 파이3, 믹스트랄 등의 모델이 사용됐고 데이터셋으로는 퍼플렉시티를 재기 위해 위키텍스트2, 그리고 어큐러시를 재기 위해 불큐, 헬라스와 피카 등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VLM의 모델은 올픈 플라밍고, 빌라, 라바 등의 모델을 사용했고 데이터셋으론 코코 캡셔닝, VQA, 비즈위즈 등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PPL 측정 방식에 좀 보시면 이제 위키 텍스트 문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 the F tower is located in 다음으로 들어올 단어의 확률로 해서 이제 PPL을 좀 측정한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임플리먼테이션은 이제 시놉시스와 PNR을 진행하였는데 이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와 이노버스를 활용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TSMC의 7나노 공정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파워 에리아를 측정하였고 에너지 및 사이클 측정을 위해서 CACTI를 통해서 이제 SRAM의 파워 에리아를 측정하고 정확한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위해 DNN 위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마이크로스코픽의 양자와 블록 사이즈는 이제 128개의 단위로 진행하였고 이 다른 비교군이 이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웨이트 양자하는 데 있어서 30분에서 9시간 정도 소모되는데 이는 모델의 크기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액티베이션 양자화에 대해서는 이 스무딩 팩터인 알파를 0.7로 둬서 웨이트로 스무딩을 적용하였습니다. 실험은 이제 위키텍스트2에 대해서 PPL을 측정하였고 비교군으로는 GPTQ, AWQ, 옴니컨트, 아톰 등 그리고 고보, 올리브와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46, 44, 26, 28 다양한 프리시전에서 이제 모두 마이크로스코픽이 가장 우수한 PPL 성능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VLM의 CID 에러 및 어큐러시에 관한 실험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피규어 16을 보시게 되면 오픈 플라밍고 9 빌리온 모델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올리 양자화 후 CID 에러를 측정하였을 때
여러 컨텍스트 이그젬플 환경에서 마이크로스코픽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줄이 마찬가지로 빌라 7빌리온 모델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올리브 양자와는 성능이 매우 낮아 마이크로스코픽 2비트 양자와 성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올리브와 마이크로스코픽 2비트. 이제 왼쪽에 피규어 15를 보게 되시면 이제 올리브 모델이 오답을 보이고 마이크로스코픽 2비트 양자 모델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다음 그림에 대한 캡셔닝으로 이제 올리브는 빌, 어, 공원의 빌딩 사이를 뭐 비행기가 지나간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2비트 양자는 산골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에 어, 제대로 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현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 및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64 x 64 시스톨릭 어레이를 구성하였고 고보, 올리브와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올리브보다 더 적은 8.63%의 컴퓨트 오버헤드를 보이게 되고 이 고보보다 각각 2배, 14배 더 높은 수준의 컴퓨트 덴시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소 어큐러시를 비교하였는데 여기서 아이소 어큐러시는 이 비트 구성을 조절하여 정확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이에 따른 하드웨어 성능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림 17을 보시게 되면, 피규어 17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정확도 및 이 레이턴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게 되는데, 이 결과로는 모두 마이크로스코픽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 4비트만을 활용한 마이크로스코픽과 2비트, 4비트 혼용하여 사용한 마이크로스코픽이 있는데, 이렇게 4비트만 양자와 한 모델을 추가한 이유는 이제 이 멀티 프리시전 P로 2비트, 4비트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더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기존 LLM 양자와의 문제였던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프루닝을 활용하여 얼라인드 메모리 구조로 하이 프리시전 표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멀티 프리시전 B와 리콘을 활용하여 로우 하이 프리시전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스무스 컨트의 스무딩을 적용하여 웨이트의 아웃라이어 커패시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LLM, VLM, CNN, SSM 등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이제 우수한 양자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정석적인 알고리즘 하드웨어 코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따로 이제 VLM의 모델 특성, 따로 CNN의 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아이디어는 없고 이 양자화할 때 이 이펙티브 비트 윗스가 적음을 강조하지만 이제 결국 오프칩 메모리 레이아웃은 이제 아래와 같이 워스트 케이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연산을 진행할 때의 효율성은 있으나 이 메모리를 실제 유지해야 하는 메모리 자체로는 이 이펙티브 비트 윗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